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도하는 중학생이 감각동사를 수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마 감각동사들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시험 문제화되는 아주 좋은 형식, 이형식에서 상당히 좋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거기에 like, 전치사 like와 명사가 결합돼서 주어를 설명하는 그쵸? 감각 동사 뒤에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이 전치사 like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과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like의 의미 동사의 뜻 좋아하다가 같은 단어에서 온 것인지 왜 형태는 같은데 서로 다른 의미인지 혼동된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엽죠, 여러분. 그쵸? 예, 그리고 중학생다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질문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예, 영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 그쵸? 예,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 수업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직접 호기심을 해결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답을 이 학생뿐만 아니라요. 저한테 질문한 중학생뿐만 아니라 제 영어 수업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아서 이 like에 대한 수업을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감각 동사에서 like는 어떻게 쓰이는 건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화면 보신 것처럼요. like의 용법 해가지고 like, 같은, 비슷하다는 의미를 제가 일단 써놨고요. 이 같은 비슷한 의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like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 동사에서 전치사로 쓰였을 때 의미로 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like가 아까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좋아하다 like에서 왔냐? 그런데 화살표를 해놓고요. like도 아니고 like이네요. 그래놓고 좋아하다가 맞나라고 물음표를 던져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지금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나 이 단어 알아, like는. 내가 알고 있는 like는 좋아하다 아닌데 like는 내가 이 단어 공부를 했을 때 like는 사전을 쳐보면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 대답을 하시는 그런 구독자분도 계실 거예요. 예, 훌륭하십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제가 왜 좋아하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수업에서도요. 어김없이 해당되는 어원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중세영어 미든 잉글리시 딕셔너리를 좀 활용할 겁니다. 자, like의 용법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like의 다양한 품사 용법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1번, 2번, 3번을 보시면 like의 기본 의미, like 품사들, 중세 시대의 동사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세 시대의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좋아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세 시대에서도 여전히 like였을까? 그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like는 도대체 기본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좋아하다일까요? like란 단어가 좋아하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단어일까요? 확인해 볼까요? 아니네요. like는요. 원래 비슷한, 유사한, 적절한이라는 의미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세 영어라고 제가 옆에 붙여놨고요. 중세 영어 이따가 좀 확인할게요. like의 원래 기본 의미는 비슷하고 유사한 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like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고 있는데 like가요 의외로 정말 다양한 품사들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품사들이 다 요 유사한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돼 쓰이고 있습니다. like 품사도 확인해 볼게요. 중세 영어에서도 이 품사들이 like가 다 쓰였고요. 첫 번째 딱 등장한 화면상에 보이는 품사가 명사입니다. 자, like가 명사로 쓰이고요. 항상 단어 공부할 때 해당되는 단어가 역사적 흐름상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환경, 그다음에 상황, 문화, 그리고 경제 이런 거에 의해서 다양한 의미로 똑같은 단어라도 문맥상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고 다양한 품사로 쓸 수 있다. 단어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눈이 제가 수업하면서 말씀드렸어요. like 명사는요. 이
비슷한 유사한 의미가 그대로 왔네요. 비슷한 것, 같은 부류란 뜻입니다. Jazz, rock and like 해석하면 재즈, 락, 그리고 그 비슷한 유형의 음악들이라고 좀 얘기합니다. 서양 음악이고 상당히 최근에 시작된 그런 현대 음악의 모티브가 되는 음악들이죠. 비슷한 것들. 이때 like는 정관사가 붙어서 명사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품사 어떻게 또 쓰이는지 볼까요? 형용사 어드젝티브로도 쓰이네요. 예, 형용사 할 때 당연히 비슷한이겠죠. A chance to meet people of like appearance. 이때 like는 appearance란 명사를 꾸며줍니다. appearance 하면 외모, 외형이란 단어란 것을 당연히 아실 거라 보고요. 명사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형용사인 걸 알 수가 있고요. 해석하면 비슷한 외모의 사람들을 만날 기회 이렇게 되겠네요. like가 계속 비슷한 의미를 유지하고 있네요. 다음 품사 보겠습니다. 전치사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전치사, 학생이 질문했던 감각동사와 쓰이는 전치사 preposition. 똑같이 비슷한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계속 유사한 비슷한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She's wearing a dress like mine. 동사는 is wearing이 동사가 되겠고요. wear한 동사는 기본적으로 1년 360일 똑같은 옷을 입을 리는 없기 때문에 거의 다 현재 진행이죠. 진행 시제를 써서 그 상태만 입을 이런 종류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wear한 동사는 일반적으로 진행 시제랑 잘 어울리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my는 나의 것인데 소유 대명사죠. 얘를 두 단어 바꾸면 my dres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의 옷과 같은, 그쵸? 예. like, 위에 있는 like하고 밑에 있는 like의 차이점 구분되시죠? 얘는 비슷한 외모지만 해석이 비슷한 나의 것, 이게 비슷한 나의 옷이 아니죠. 나의 옷과 같은, 나의 옷과 비슷한 옷을 그녀는 입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또 like가 어떤 품사로 쓰이는지 확인해 볼게요. 부사도 있네요. 부사 like요. adverb고요. 부사 여전히 의미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유사하게죠. 비슷하게 유사하게 similarly 우리가 접속 부사로 많이 쓰이는 부사 중에 하나인데요. 유사하게라는 단어랑 똑같이 쓰입니다. like가요. There was silence but not like before. 당연히 silence가 침묵이 있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전과 같지는 않았다. 이전과 유사하게 자 그렇게 침묵이 존재하진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이전과 같지 않은 침묵이었다. like 품사가 정말 많은데 도대체 얼마나 많으려고 하는 걸까? 또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접속사 like가 있네요. conjunction. 뭐뭐대로 뭐뭐처럼. 혹시 이 접속사 like가 좀 생소하신 그런 구독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접속사 like가 있습니다. No one sing the jazz like she did. 이때 did는 대동사인 걸 아시겠고요. 앞에 나오는 sing이라는 동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동사겠죠.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재즈를 부르지 못했는데 그녀가 그랬던 것처럼 이때 like라는 접사 뒤에 조동사 왔으니까 얘가 접사라는 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노래를 부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불렀던 재즈만큼 비슷하게 노래를 부르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계속해서 유사한 비슷한의 의미를 유지해 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궁금해하시는 거는 동사 like인데요. 이만큼 지금 5가지에 해당되는 지금 like의 다양한 품사를 봤는데 아직까지 동사가 등장하지 않네요. 다음번에는 그럼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의 내용은 동사일까요? 동사는 지금 빨간색 글씨를 보이시죠? 중세 영어에서 like라는 동사가 없대네요? 어이구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대감을 완전히 지금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죠. like 동사가 쓰이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3번에서 그럼 중세 시대에서는 도대체 어떤 동사를 썼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 겁니다. like라는 동사가 없다. 그럼 중세 영어에서는 무슨 동사일까? liken입니다. liken. 이 like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였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어휘 공부를 한 학생은 이 전미어죠, 그쵸? suffix야. en이 문장 끝에 아니면 앞에 붙는 경우도 있는데요. prefix로 이렇게 어근을 중심으로 앞뒤에 en이 붙으면 품사가 동사화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like는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에 en을 붙여가지고 동사화 시켰다는 얘기고요. 중세 영어에서는 like라는 형태가 아닌 like은 en이 붙은 동사와 전멸을 붙여서 만든 like의 형태로 동사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 아마 감이 잡히실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like가 비슷한 유사하다라는 의미에 그대로 en을 붙여서 비유하다, 비기다라는 지금 현대 영어에서도 남아있는 like이고요. 동요로 말씀드리면 compare나 to be equal이라는 표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현대 영어에서도 비유하다 의미로 like는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있었던 이 like라는 동사가 현대 영어까지 그대로 살아서 좀 쓰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좋아하다는 어디 있을까요? 네, 좋아하다는 like도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에서 좋아하다는 like는 이제 마음에 들어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선호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like라는 동사 좋아하다는 이런 거죠. 닮았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그리고 즐길 수 있고 선호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좋아하다는 동사도 원래는 비슷하고 유사해서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라는 의미로 발전한 거죠. 결국은 다 비슷한 유사한 의미에서 온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 like냐는 중세시대에 분명히 좋아하다는 like는 있었어요. 근데 이 like는 현대 영어에서는 비유하다 like과 혼동이 될 수 있죠. 그래서 en이라는 이 전미어, 동사와 전미어를 아예 빼고 그냥 like라는 동사 형태로 아예 따로 새롭게 현대 영어로 넘어오면서 쓰이기 시작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중세 영어에 진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볼게요. Middle English Dictionary에서 like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search해서 쳐넣습니다. 자, 아까 했던 품사들 기억나시죠? like가 지금 현대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사, 전치사, 접속사, 명사 이런 것들에게 쓰였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도 쓰였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지금 like 부사가 보이죠? 예, 유사하게 in the same way 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명사 like 있고요. 예, 형용사 like가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 suffix로 like라는 단어가 뭐뭐와 같은 의미로 또 전미어로도 쓰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conjunction, 접사 like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reposition, 전치사 like가 보여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고요. preposition, 우리가 오늘 이형식 감각동사를 할 거기 때문에 preposition 보면 similar to 뭐뭐와 유사한, equal to 뭐뭐와 같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봤던 표현들이 지금 품사 다 쓰이고 있는데 역시나 뭐가 안 보이죠? 동사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다양한 like의 다양한 품사들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사가 보이지 않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like를 그러면 쳐볼게요. like를 쳤더니 중세 시대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like는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compare 비유하다 라는 표현, to be comparable. 자, 똑같이 비유할 만한 것이라는 표현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like는 여기 보면 give pleasure to 누구에게 즐거움을 주다라는 뜻이 있죠. make happy, please 즐겁게 하다, 행복하게 하다. 예, 좋아하다 의미의 on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en이 생략되면서 현대형의 like가 됐다라는 거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셨을 겁니다. 요 like가 유사한이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품사로 더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더 like를 발전시켜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be likely to 정사를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때 likely는요. 명사 like에 ly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든 거고요. 요 likely가 당연히 뭐뭐일 것 같다. 여기 의미 보이시죠? 뭐뭐 할 것 같다, 뭐뭐일 것 같다. 뭐뭐와 유사해진다 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요 be likely to 부정사는 당연히 투부정사 쪽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투부정사는 제가 먼 미래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준동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미래 쪽으로 유사한 어떤 상황으로 벌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문 보면 People will be like to spend more time with a smartphone이죠. 자, 사람들은요, spend, 자, 앞으로는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시간을 보내는 그 상황이 유사해질 것인데 뭐랑 유사해지냐면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스마트폰과 생활을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방향으로 유사해진다라는 의미를 쓴 게 바로 be likely to 정사고 like라는 유사한 비슷한 표현에서 온 거고요. 그래서 요 likely의 반대말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be unlikely to 정사가 되고, 그럼 전혀 비슷해지지 않을 것 같다죠. 그래서 뭐뭐일 것 같지 않다. be unlikely to 정사면 likely on을 붙이면 뭐뭐일 것 같지 않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dislike도, 자, 아까 제가 like라는 동사의 의미도 닮아서 비슷한 면이 있어서 좋아, 그래서 기뻐, 즐거워, 선호해라는 의미라고 했죠. 그럼 this는 부정적도가 되겠고요. not의 의미가 되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비슷한 점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비슷한 점이 없어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싫어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뭇을 싫어하다, 뭐뭐와 유사한 점이 없다라는 의미겠죠. I dislike the idea of leaving him home alone all evening. 생각이 내 생각과 유사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갖고 있는 생각과 같지 않아. 그래서 싫어. 나는 이 생각이 싫은데, 이때 전치사 어부는요, 이런 전치사 어부가 나왔다고 해서 맨날 뭐뭐의, 명사 수식이 아니고요. 동격으로 쓰이는 전치사 어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동격이고요. 앞에 나오는 이 생각과 그를 저녁 내내 집에 혼자 남겨두는 것이 지금 동격이고, 이렇게 같은 집에 혼자 내내 두자라는 이 생각 자체가, 자, 나랑 같지 않으니까 싫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방향성을 나타내는 wise를 붙여가지고요. likewise, 부사이라는 사실 아마 아실 거고요. 유사하게 비슷하게 한 표현이죠. 이것도 여러분 독해하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단어도 유사한이라는 의미의, 비슷한이라는 의미의 like에서 온 거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비슷한 방향으로, 방금 제가 YG가 방향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e put up a fence and other neighbors did likewise. 자, put up a fence니까 put up 세웠다는 얘기죠. 예, fence 울타리를 세웠고요. 다른 이웃들도 자, 같은 방향으로 했어요 라는 얘기니까 같이 이렇게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like의 이런 다양한 품사 용법을 봤기 때문에 이 형식 동사에서 like가 쓰일 수밖에 없는 이유, 왜 이렇게 쓰이는지를 당연히 아실 거라 봅니다.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 형식 감각동사 플러스 like 플러스 명사, 이 형식 오감동사죠. 자, 오감동사 일단 정의를 한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몇 번 봤지만 오늘 연장선에서 볼 거고요. 네, 종류도 또 짚어볼게요. 신체 기관의 외부로부터의 반응을 설명하는 것이 감각동사입니다. 감각동사는 말 그대로 신체 기관이 느끼는 바를 설명을 한 거고요. 감각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이 형식 동사고 형용사, adjective, 주어인 subject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형용사만 올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 계속 강조했죠. 종류로는 뭐가 있을까요? look, 보이다, 보다가 아니죠. 보이답니다. feel,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들리다. taste, 맛이 나다입니다. 예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you look lovely today. 형용사 같습니다. 왜요? 너의, 자, 보이는 지금 감각적인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사랑스럽게 보여. His plan sounds surprising. 그의 계획이 놀랍게 하죠? 예, 계획이 놀랍게 하는 거고요. 놀랍게 들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정말 좋죠? 계획은 놀랍게 합니다. 놀람을 던져주고 능동 진행에, 여기서는 이제 능동의 의미죠. 예, 놀람을 주는 거니까. 놀람을 받는 이라는 의미의 surprised, 그쵸? 하고 surprised하고 과거분사 쓰면 틀리겠죠. 예, 이런 유형의 문제들 주의하시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like 플러스 명사가 보이지 않는데요. 이때 like가 쓰이려면 명사가 감각동사에 오는 경우고요. 이때 like는 당연히 전치사 like가 됩니다. 여기도 보이겠지만 전치사 like가 됩니다.
그럼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올 때는요. 예, 여기다 추가적인 설명을 달아야겠죠. 반드시 like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like 명사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요. 네, 다 아실 겁니다. 의미상 주어와 전치사도 명사랑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전명구요. modifier는 명사랑 결합해서 명사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형용사적 성격의 전치사와 그 다음에 동사를 의미상 더 추가로 설명해주는 부사 성격의 전치사가 존재한다고 했고요. like는 당연히 주어를 설명하고 주어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고 전달을 하기 때문에 명사를 설명하는 형용사적 성격의 전치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This ice cream tastes like bananas. 만약에 이때 like를 쓰지 않으면 아이스크림과 바나나가 같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실은 아이스크림하고 바나나는 같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taste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라 삼형식 동사가 돼야 되는데요. 원어민들 입장에서는 object, 저 주어의 반대적인 입장에 취한 명사를 object라고 하는데요. 이형식 문장에 삼형식의 어떤 누앙스로 문장이 전달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호적인 성격, 즉 형용사의 상태를 유지하고 주어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like라는 전치사를 이용해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설명하는, 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나와 유사한 맛이야, 뭐와 유사해, 비슷하래라는 표현을 써서 형용사 성격의 전명구를 만들어서 이 형식의 감각동사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혼자 쓰이지 않고 항상 like라는 전치사가 같이 쓰인다. 감각동사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바나나와 유사한 맛이다. This coffee smells like chocolate.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smells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얘도 like가 없으면 커피하고 초콜릿은 같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삼형식 문장이 되겠고요. 뭔가 커피와 초콜릿의 유사성, 비슷한 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like라는 전치사를 붙였고요. 커피가 초콜릿과 유사한 향이다 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like 플러스 명사가 지금 전치사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감각동사 뒤에 왜 지금 like 플러스 명사가 옴으로 해서 보호 역할을 하게 되는지까지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좀 오늘요 제가 목 감기가 들어가지고요 목소리 상태가 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수업을 참여해 주신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좀 더 좋은 수업으로 다음 시간에도 돌아오겠습니다. 복습 많이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